병 500ml 아니면은 2병 정도가 지금 잘 때 수분이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진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다들 지금 굿모닝 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물 한 잔을 꼭 마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자는 동안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그 내가 잠을 자는 그 공간에 그 수분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건조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갈증을 느끼고 또 내 피부라든지 여러 가지 나의 컨디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수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체크해 보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좀 습도가 낮아진 특히 이런 겨울철에 왜 정전기가 더 잘 일어날까요? 네. 습도가 낮을 때 우리가 막 머리가 이렇게 좀 붕 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점퍼라든지 파카라든지 아니면은 코트 같은 거 입었을 때 막 따가운 이런 다른 사람 손을 만졌을 때 좀 따갑고 이런 경험 많이 해 보셨죠? 이게 우리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습도가 낮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를 봤더니 공기 중에 수분이 적다 보면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습도 관리만 잘해 줘도 이런 정전기를 좀 잘 타시는 분들 좀 이런 게 많이 발생하신다라는 분들은 내가 습도 관리만 좀 해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건조한 계절에 습도가 낮았을 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증상들 이렇게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제일 먼저 아무래도 좀 신호가 오는 게 피부겠죠. 피부가 많이 건조할 수 있고 또 이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더 깊게 우리 건강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습도란 무엇인가? 습도의 정의를 보시면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 또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습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상대 습도라는 말을 조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절대 습도가 있고 상대 습도가 있는데 굳이 뭐 절대 습도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습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상대 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옵티미스트가 출시가 되면서 그전에는 뭐 우리가 좀 습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출시가 되면서 우리도 자료를 찾거나 또 이렇게 전달할 때 습도에 관련된 어떤 학술 논문이라든지 요런 걸 많이 이제 좀 뭐 보신다든지 보여주게 되실 텐데 그때 보통 다 상대 습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상대 습도라는 게 습도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습도라고 말하는 게 상대 습도다. 이렇게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습도라는 것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특히 지금 아까 우리 오프닝 때도 얘기했듯이 지금 뭐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가 극성인데 호흡기 건강, 기관지 건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정 습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가 쾌적한 습도 농도인지를 보시면은 40에서 60% 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40에서 60% 요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습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안 가지셨더라도 우리가 조금 소비자분들한테 이 옵티미스트 제품을 설명하거나 전달하실 때 이 습도에 대한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습도가 낮아졌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또 너무 과해도 높아졌을 때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좋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겨울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이 40에서 60%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습도가 낮아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습도가 30%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바로 이제 피부와 눈이 건조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떨어져서 매우 건조해지는 20% 정도의 습도인 상태에는 이제 피로감이 오고요. 그다음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10%대로 매우 건조한 상태로 떨어졌을 때는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수면의 질까지도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활동이 훨씬 더 건조할 때 왕성해지겠죠.
더 호흡기를 통해서 타고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또 만약에 너무 과하게 습도가 과습이 됐을 때, 60% 이상이 됐을 때는 또 곰팡이들이 이렇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도가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데 특히 우리 감기 지금 아주 극성이죠. 독감 환자가 정말 입원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자, 이렇게 우리가 특히 겨울철 이렇게 건조해지는 시즌에 환절기부터 겨울철 요때 우리가 독감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습도와 많은 관련이 또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감기 예방에 이 습도 부분을 빼놓고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습도가 낮아지면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극성이냐? 바로 이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섬모 활동이 약화가 돼서 이 점액 섬모 청소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들한테 노출이 되면서 이게 청소가 안 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이제 그 감염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관지 점의 이동이 낮은 습도일 때 느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후가 건조해지고 낮은 습도일 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섬모의 활동들이 악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인플루엔자 A 이런 부분들에 더 취약하게 되는 게 바로 습도가 낮아질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논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무서운 우리 그 바이러스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낮은 습도일 때 감염이 굉장히 취약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험을 논문에 지금 나와 있는데 실험을 해본 거죠. 이제 또 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가습을 좀 해놓고 한쪽은 비가습, 가습을 하지 않은 막사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감염, 상기도 감염, 우리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거죠. 요런 감염 발생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가습을 한쪽이 가습 을 해놓은 막사가 훨씬 더 예방 효과가 뛰어났다. 덜 감염이 되더라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습도가 낮을 때 그냥 피부는 폭삭 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면의 질과 수면과도 습도가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깊은 수면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니까 굉장히 또 뒷날에 피로하겠죠. 그래서 습도와 수면과의 연관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렇게 또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또 신경 쓰시는 부분이죠. 아이들 학습 능력, 집중력하고도 많이 또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학업 성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학원도 보낼 것이며 또 좋은 침대와 또 좋은 책상, 그리고 또 아이들의 또 공부할 때, 학습할 때 또 좋은 공기 마시라고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또 놔줄 수도 있고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습도 관리는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피로감이 쉽게 올 수가 있고 집중력이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한테 뭐 좋은 책상, 뭐 좋은 뭐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구비를 해줬더라도 애가 너무 쉽게 지치고 너무 쉽게 피로해지면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어찌 보면 가장 좀 먼저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집마다 아마 가습기 한 개쯤 없는 집은 사실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습기의 종류와 내가 쓰고 있는 가습기의 종류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초음파식 가습기, 가열식 가습기, 기하식 이렇게 세 가지 보통 중에서 하나를 아마 쓰실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음파식 가습기.
요거 아마 많이들 쓰실 건데 이 초음파식 가습기는 고주파 진동을 통해서 그 고주파 진동을 이용해서 물을 미세하게 이렇게 그 떨리게 해서 미세한 입자가 쪼개져서 공중에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김처럼 뿌려져 나오는 게 이제 눈에 실제로 보이시죠? 자, 이 초음파식 가습기의 장점은 소음이 거의 없다와 또 수면 중에도 그 소음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소비 전력이 낮아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뭐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 초음파식 가습기가 물속의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석회질들이 그대로 공중에 같이 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물을 교체하지 않는다거나 주 2, 3회 정도는 청소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놓쳤다거나 요렇게 됐을 때는 위생 관리가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세균 노출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이런 그 수조통을 씻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서 이렇게 쓰다 보면 쓰다가 이게 호흡기로 우리 살균제 성분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뭐 문제가 됐었던 네, 일이 있었죠. 요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내 습도는 올라가지만 내가 체감하는 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건조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가열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요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죠? 대표님, 낙서는 좀 사양해 주십시오. 네, 요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누가 썼던 분이 지우셔야 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열식 가습기, 우리 예전에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교실에 이렇게 난로 위에다가 이렇게 그 물 주전자 올려놓고 이렇게 김 나오게 했던 그런 교실을 쓰셨던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끓여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분사하는 방식이 바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걸 전기로 이제 물을 끓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뜨거운 김을 뿜어내는 방식이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어쨌든 이게 고온으로 팔팔 끓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위험이 좀 낮고 상대적으로 좀 위생적이다. 그리고 또 빠르게 습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이제 따뜻하게 가열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따뜻한 실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거 물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 소모량이 좀 크고요. 전기 요금 부담이 그러면 가중이 되겠죠. 그리고 작동 시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게 본체하고 수증기가 좀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있다거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는 조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게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식 가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식 가습기의 원리는 물을 이제 적신 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팬을 밀어내면서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게 기화식 가습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물을 머금은 필터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자연 증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습량은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좀 조절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세균 번식이 좀 낮고 위험이 좀 낮고 위생적이다. 그리고 전기 소모가 적고 장시간 틀어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미세 물방울이 없다 보니까 주변이 막 축축해지는 뭐 가구나 바닥이 축축해지는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 자, 근데 단점으로는 요거 역시 이제 필터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터 교체가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척은 해야 되겠죠. 수저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약간 높을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조금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요런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집에 하나 정도는 다 있으실 건데 조금 쓰면서도 좀 찝찝하고 우려되셨던 우려사항 부분들이 아마 이 세 가지이실 겁니다. 기존에 가습기를 쓰셨던 분들은.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세균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죠. 뭐니 뭐니 해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냥 그 가습기 일반적인 가습기는 이렇게 이렇게 물이 수분이 이렇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를 우리가 떠올리시면은 결국 그게 이제 주로 초음파 가습기인데
이 초음파 가습기 자체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죠. 그냥 가습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취약점이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균 번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매일 물을 갈아주지 않거나 뭐 세척을 안 하고 그냥 쓰시다 보면 물이 이제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물때가 끼고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세균까지 이제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세균까지 번식이 되면서 번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 뭐 연기처럼 이렇게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그게 결국은 수분 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내 눈에 보일 정도면은 수분 입자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균은 어떻습니까? 세균은 정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더 작은 입자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수조에 세균이 발생했을 때, 그걸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우리가 그 뿜어져 나오는 초음파 가습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초음파 진동을 통해서 분출되는 그 수분에다가 그 세균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올라탑니다. 수분 입자에 함께 올라타서 분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습기라는 제품을 떠올렸을 때 이 관리 안 되면 세균이 더 이제 분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축축하다. 이게 가습기를 틀면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무 이제 좀 축축한 느낌.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수분 입자와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무실 때 우리가 조금 뭐 축축해지면은 뭐 끄면 되는데 보통 주무실 때 많이 이제 켜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가습기 주변이 좀 축축해져 있는 예, 그런 경우들이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아니면 물방울이 조금 맺혀져 있다던가. 자, 왜 그러냐? 결국에는 내가 가습기를 켤 때는 조금 가습이 잘 되기를 위해서 켜놨는데 이 수분 입자가 눈에 보일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가습기를 켰을 때 멀리 가지 못해요. 이게 눈에 보일 정도의 입자면 좀 무겁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게 날아가다가 무게가 있으니까 조금 가다가 떨어지고 조금 가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멀리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습기 주변에 이 물 입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이 축축해지는 요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조라든지 어떤 그 기계의 세척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들 경험하셨을 건데 수조통은 되게 큰데 그 수저통을 씻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되게 그게 안에 손이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경우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솔 같은 걸로 닦아야 되는데 그걸 매번 그렇게 하기가 귀찮다 보니까 우리가 안에 막 그냥 물 넣고 그냥 막 흔들고 아니면 아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걸 막 넣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세척 부분 요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조통 관리가 잘 안 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냥 막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집에 처박아 두고 안 쓰고 그냥 창고에 그냥 넣어두는 요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의 어떤 우려 사항들, 문제점들을 만약에 없앤다면 이런 것들을 정말 해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메이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하게 된 가습기가 바로 옵티비스트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 어떤 큰 포인트가 있는 옵티미스트가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세균 걱정이 없는 듀얼 안심, 두 번째가 옵티미스트만의 안심을 더한 요 포인트 두 가지를 가지고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우리 특장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수분 입자를 뿜어내는 바로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을 옵티미스트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게 해결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가습기라는 게 결국은 세균 걱정, 수조에 이제 세균이 번식됐을 때 이걸 분출되는 수분 입자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수분 입자가 크다면은 거기에 세균이 함께 올라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균 사이즈가 1000 나노미터라고 해요. 우리 세균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입자 사이즈가 1000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옵티미스트는 아예 이제 구조적으로 이 세균이 올라탈 수 없게 막아버린 거죠. 바로 미세 수분 입자 사이즈로 해서 이 우리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분 사이즈를 아예 이 세균보다 5000배나 작은 사이즈 0.2 나노미터로 정말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죠. 아예 눈에 안 보이는 정도로
작게 수분 사이즈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옵티미스트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분 입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뭐 안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느껴지실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그게 감이 안 오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0.2 나노미터라는 게. 그래서 정말 정말 미세한 입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옵티미스트를 구매하신 분 중에서 정말 그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진짜 이 수조를 관리를 안 했다라고 쳐볼게요. 그래가지고 수조에 세균이 번식이 된 거예요. 자, 관리를 안 해서 세균이 번식이 됐다 하더라도 가습기를 켰을 때 이게 이 세균이 함께 분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옵티미스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분 입자가 세균 입자보다 더 어, 작다, 수분 입자가 세균의 입자보다 더 작다 보니까 이게 올라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세균은 그냥 수조에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오른쪽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미생물이 분사가 안 되는지를 실험을 해서 이렇게 입증을 또 했습니다. 이 토출구라고 하나요? 이 분사가 되는 요쪽 부분, 이 토출구 부분에 미생물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불검출됐다. 아예 안 나온다라는 것을 결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세균에 대한 또 안전 방패막이죠. 한 번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UVC LED를 네,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뭐 이스프링 아마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스프링을 전달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이해하실 건데요. 우리 이스프링 안에도 UVC LED가 있죠. 이 역할이 뭐죠? 우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살균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이 UVC 기술이 우리 옵티미스트에도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트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LED, UVC LED가 두 개가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구동을 시키면 구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UVC 램프가 UVC가 조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박테리아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UVC LED가 있어서 좋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UVC 안에서도 이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살균력이 좋은 파장이 265 나노미터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옵티미스트에서는 260에서 270 나노미터 구간의 파장이 조사가 되는 빛을 쬐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UVC 램프가 있어서 좋다가 아니라 살균력이 가장 좋은 UVC 램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입자도 수분 입자도 또 우리가 탁월하지만 여기에 이중으로 아예 또 UVC 파장으로 또 세균 부분을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중으로 이렇게 저희가 기술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강력한 UVC LED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면 입자가 작은 요렇게 우리 아까 그 옵티미스트에서 입자가 작은 우리 수분이 분출이 된다고 했는데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좀 가습기인데 좀 입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만약에 가습되는 입자가 보인다라는 건 그만큼 세균이 올라탈 수 있는 입자의 크기이기 때문에 멀리 퍼지지도 못해요. 이게 멀리 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변에만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 걱정도 있지만 그냥 멀리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옵티미스트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고려해서 만든 건데 이게 또 한번 이게 또 적셔져서 우리가 만약에 그 빨래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빨래 같은 경우는 똑같이 기하식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한번 빨래가 마르면 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좀 장표를 한 장 더 넘길게요.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빨래하고 비슷한 이제 원리가 이제 기하식 가습의 원리인데 저희 옵티미스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빨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마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빨래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화식 가습
같은 경우는 이 빨래가 좀 계속적으로 젖어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걸 기계로 만들어서 가습하는 방식을 기아식 가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수조에다가 물을 이제 담아요. 물을 담으시고 가운데에 수분 필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팬이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수분 필터가 젖어 있는 빨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젖어 있는 빨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필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은 되게 좀 도톰하고 이 조금 그 구멍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꽁꽁꽁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구멍이 뚫려져 있는 도톰한 섬유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구멍을 뚫은 이유는 빨리 물을 좀 머금을 수 있게 하고 또 도톰한 이유는 좀 많은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하게 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가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 위쪽에 있는 팬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일반적인 초음파식이나 이런 거는 입자가 크다 보니까 그냥 조금 옆에 가서 떨어진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지금 옵티미스트 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수분 입자가 멀리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펜이 돌아가면서 좀 멀리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역할로는 우리 공기청정기 아마 이 한 대, 뭐 다들 되게 이제 한두 대씩 쓰고 계실 건데 보통 우리 공기청정기 돌리실 때 어떤 모드로 많이 하시나요? 오토 기능으로 많이 하시죠. 자동 모드로 이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알아서 이게 빨리 돌고 또 천천히 돌고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을 많이 쓰실 건데 우리 가습기도 만약에 이 습도의 강도 조절을 오토로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펜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가습기는 내가 세게 하고 싶으면 다이얼을 돌려갖고 좀 세게 또 줄이고 싶으면 또 돌려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수동 조절을 하신 게 일반적이었는데 우리가 뭐 깨어 있을 땐 상관없지만 잘 때는 자다 일어나서 그걸 뭐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는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동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 펜이 조금 기능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40에서 60%의 딱 적당한 우리가 습도가 됐을 때 자, 60%를 넘어서면 과습이 되면서 여러 가지 뭐 곰팡이가 생긴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과습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옵티미스트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 모드를 틀어 놓으시면은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게 이제 팬이 지금 이 습도가 올라가는 좀 올려야 되는 구간에는 좀 빨리 돌아가고 또 어느 정도 습도가 올라갔다 이러면 이제 알아서 천천히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유지가 또 필요하다, 적당하다 할 때는 또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이게 바로 팬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세균 걱정 없는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 이런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되는 이런 것까지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예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대단한 네, 기술력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눈에 안 보인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수분이 나오는 게 정말 그런지 한번 영상을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물 분사 테스트인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도록. 물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가습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뿌리면은 일반적인 거는 막 정말 먹물물이 뿜어질 건데 저희 거 한번 보실게요.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잘 보셨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영상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소비자분들하고 언제든지 같이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징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제 옵티멀 설계가 또 엄청난 특징입니다. 우리 수조 사이즈를 굉장히 아메이가 고심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 수조가 그냥 크면 좋은 거 아닌가? 많이 이렇게 좀 가동할 수 있게끔 크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수조가 너무 이제 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그 물이 다 달 때까지 좀 안 갈아줄 확률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면서 물때가 더 잘 끼고 이제 물때가 끼고 또 그다음에 세균 번식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메이 그 연구진들이 이걸 좀 경계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큰 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너무 또 작게 만드는 건 또 당연히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최적의 사이즈를 찾기 위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걸 잠을 잘 때 많이 또 틀고 잘 것이며 그러려면 이 자는 동안에 가습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또 사이즈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가습기를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또 너무 물이 많아도 남으면 안 되겠, 그러면 이제 또 계속 우리가 그 똑같은 그 고여있는 물을 계속 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조금,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약간 반강제적으로 물을 다시 좀 채우게 만들자라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를 연구를 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 최적의 사이즈가 2.5리터라는 현재 옵티미스트의 수조 사이즈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실 때는 부족하지 않게 뭐 한 1단계 정도 보통 쓰시잖아요. 그러면 최대 12시간 동안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고요. 만약에 2단계로 쓰실 때는 최대 10시간 정도 쓰실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마다 좀 환경은 다르지만 취침 시간을 고려했을 때 잠을 자는 동안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수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쓰려고 보면은 거의 이제 물이 아마 없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 물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좀 매일매일 갈아주는 이런 패턴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물때 번식을 조금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조금 좋은 습관을 들이실 수 있도록 조금 수조 사이즈를 좀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척 부분을 많이들 이제 조금 또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척도 최대한 조금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런 세척 분리형으로 다 세척이 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조도 결국 우리가 잘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우리가 씻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그냥 금방 이렇게 열면은 바로 이렇게 손으로 금방 씻을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팬 같은 경우도 다 이게 하나하나 분리가 되면서 사이사이 이렇게 솔로 이렇게 닦으실 수 있게끔 다 이렇게 팬이 돌려서 이렇게 병뚜껑 돌리듯이 돌려서 딱 빼주시면 쉽게 빼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분해 세척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터도 필터는 나중에 세척 방법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단 그런 본체 세탁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한번 더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지금 이게 화면에 이게 보이면서 잠시만요.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안 먹히네요. 자, 그러면 네, 시간 관계상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필터 세척법인데 요거는 뭐 영상은 따로 안 보여드리고 그 영상은 다 찾아보시면 우리 그 한국아메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미스트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요런 영상들이 다 있으니까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필터 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약간 반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새로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5만 원에 구매도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물을 우리가
매일매일 잘 하셔도 그 세척만 잘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좀 쓰다가 노란색 띠가 약간 이렇게 조금 낀다. 요러셨을 때는 우리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는 구연산을 조금 준비하셔가지고 구연산 한 3스푼에 우리 SA 세제 그 숟가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3스푼 넣으셔가지고 우리 요 파란 색깔 우리 세제통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딱 하시면 사이즈가 딱 맞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구연산 3스푼 넣고 그냥 이렇게 물이 잠길 정도로 필터가 잠길 정도로 물을 좀 이렇게 잠길 정도로 받아 두신 다음에 그냥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이게 이제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빨고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담가 놓으시고 한 10분 볼일 보고 오시다가 요런 미끄덩한 부분들만 조금 이게 그거 되게 한번 헹궈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척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세탁기에다가 다른 세제나 이런 거 넣지 마시고 또 다른 세탁물 넣지 마시고 단독 세탁으로 그냥 헹굼하고 탈수만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3번 헹구기를 또 우리 채팅창으로 올라오셨네요. 네, 3번 헹궈 주시는 거 33,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우리 그래서 이런 그 특장점들 지금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음 부분 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세척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소음 부분도 굉장히 또 예민하신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무실 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좀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침 모드를 따로 또 넣었고요. 그래서 치침 모드로 구동을 하시게 되면 데시벨이 23데시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3데시벨이면 그냥 뭐 나뭇잎이 바람에 그냥 살랑거리는 정도? 요런 정도의 소리?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안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팬 멈춤 기능. 혹시나 아이들이 뭐 장난친다거나 아닌가 뭐 실수로 뭔가 이물질, 뭐 젓가락을 넣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장난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서. 자, 그러면 이게 안전까지 이제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간 게 인식이 된다. 그러면 바로 팬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 습도 조절 기능. 그래서 최적의 습도 40에서 60%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자동적으로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 그 자동 모드, 오토 모드를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습도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원하는 습도로 계속 오토 모드로 구동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5%로 원한다. 그러면 A 버튼 누르고 55%에 맞추시고 놔두시게 되면 그렇게 알아서 이제 55%에 맞춰서 계속 동작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초에 한 번씩 이 습도를 센싱을 하기 때문에 습도를 체크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자동 모드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필터 자동 송풍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요즘은 에어컨에 많이 이제 이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에어컨 우리가 끄면은 바로 이게 아마 안 꺼지고 조금 말리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최대한 내부의 물기를 좀 말리고 이 꺼지게끔 또 우리도 그런 송풍 모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우리 뭐 팬만 있는 게 아니라 UVC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이렇게 조금 전력 소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많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저전력 모드 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또 소비 전력 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사용해도 소비 전기료가 거의 뭐 10와트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굉장히 이제 최고 단에 놨을 때에 10와트가 기준이고요. 3단일 때. 그러면 10와트 정도면 우리 형광등 한 개, 그 키는 전력보다 적은 전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단으로 뭐 계속 켜놓을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단, 2단, 아니면 자동 모드로 틀어놓으시게 되면 이 10와트보다는 덜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됐을 때는 더 뭐 전기료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전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습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뭐 청정기도 이렇게 방방마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뭐 가습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대가 있다고 해서 다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방마다 조금 습도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우리 가족들의 호흡기 건강, 기관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방방곡곡 이렇게 좀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는 가격은 우리 다들 아마 출시가 이미 이제 됐기 때문에 아시죠? 45만 원이고 프로모션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프로모션에서 우리 그 개별 판매되고 있는 우리 필터를 이제 추가로 증정하는 우리 프로모션은 이미 끝이 났고요. 하지만 또 우리 지금 써보신 분들의 워낙 좋은 후기들이 오히려 더 지금 옵티미스트를 많이 구매하시게끔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후기를 한번 공유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제가 후기를 좀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써보신 분들의 리얼 후기입니다. 자, 어떤 리더님께서는 옵티미스트 1일 사용 후에 둘째 아들이 코막힘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코막히거나 잘 때 자고 일어나 목이 칼칼하고 코 속 건조함이 심했는데 정말 하루 사용하고 그 증세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분사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라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1단처럼 너무 조용하다. 그래서 아들이 이 방에서 자다가 다른 방에 잤는데 바로 뒷날에 다시 코막힘이 생겨서 다시 가습기 있는 방에서 엄마랑 같이 잤다라는 네, 그런 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후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초음파식 가열 방식을 쓰셨던 분들 중에 이제 후기들이 많은데, 이 초음파식 가열 방식을 쓰고 우리가 가열을 하고 자면은 공기가 엄청 탁한 느낌이 든대요. 근데 옵티미스트는 공기 탁감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비염이 있는데 코막힘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떤 리더님은 물냄새가 안 나서 좋았다. 이 비릿한 물냄새 같은 게 좀 났는데, 그런 게 없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다. 자, 그리고 이 리더님은 또 방에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뒷날에 바로 한 개를 더 구매하시게 됐대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예전에 초음파식 가습기는 제일 세게 틀고 잤더니 벽지가 다 불어서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축축한 느낌이 없고 너무 좋다. 그리고 감기 독감의 원인인 습도가 지금 이 UV 램프까지 있다 보니까 더 이제 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 네, 이래서 그 가습기 없는 옵티미스트 없는 방에 잤더니만 코감기에 걸렸다. 뭐 이래서 한 개를 더 샀다라는 네, 그런 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식 가습기에는 주변에 물기가 남는데 우리 옵티미스트는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약간 공기가 맑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다. 그리고 적정 습도가 유지되는 게 너무 좋고 비염 있는 아들이 아침마다 크렁크렁 하는데 요즘에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약간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도 쓰셨네요. 이 처음 옵티미스트 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있는데도 물 부족 알람이 떴대요. 이게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신가 봐요. 예, 그런 분들은 물통 안쪽에 있는 센서를 잘 닦아서 본체와 연결되는 이 부분에 물기가 좀 제거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물 부족으로 뜬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물통과 필터를 잘 닦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후기까지 이렇게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거든요. 네, 저는 그럼 여기서 우리 옵티미스트 제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호란 리더님, 방방 곳곳에 필요한 옵티미스트 강의와 더불어 후기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호흡기 관리 잘하시는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